타 병원에서 수면피 치료를 반복했는데 어느 정도 개선은 됐는데 큰 개선이 없어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내원하신 분이죠. 그분한테 아무리 뭐 온열도수 치료나 뭐 신경 부위 주사를 놔도 절대 나을 수가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온케어 닥터 이찬용입니다. 저희는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을 전문적으로 좀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자율신경 기능저하 환자분들을 접할 때는 한 가지 측면만 볼 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명확히 찾아내고 거기에 맞춤 치료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근골격계의 문제, 소화기 문제, 호르몬의 문제, 순환계의 문제, 그리고 에너지 대사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면역력의 문제, 이 7가지를 모두 체크를 잘 해봐야 됩니다. 이 7가지 중에서도 사실 가장 흔한 거는 근골격계의 문제예요. 근골격계의 문제로 자율신경 기능 저하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화기계의 문제, 또 그 다음으로는 내분비계의 문제, 또 생각보다 흔한 게 에너지 대사의 문제로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너지 대사라면은 지나치게 마르신 분들이거나 지나치게 비만인 분들이죠. 이분들도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각각 계통의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문제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뤄줘야지만이 자율신경 기능이 회복되고 좋아지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포인트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 저희가 치료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케이스를 몇 개 소개해 드리면서 종합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소화불량, 피로감, 불면증, 두통으로 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원 시에 자율신경 검사를 해봤더니 보다시피 아주 좋지가 않으셨고, 그리고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이 심하셨기 때문에 수소호흡기 검사를 진행해봤더니 보시다시피 아주 높은 아주 강량성의 시보, 소장내 세균 가증식증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보에 대한 재균 치료를 하면서 저희 병원에서 좀 특화해서 하고 있는 자율신경 회복 주사가 있는데, 초음파를 보면서 최대한 신경에 붙여서 놓는 주사를 치료를 병행하면서 한 달 조금 넘게 치료하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셨어요. 보시다시피 자율신경 기능도 다 회복이 되셨고, 수소호흡기 검사상에서도 깔끔하게 보시다시피 재균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증상들도 대폭 개선되셨던 소화기 문제를 재균 치료와 자율신경 회복 주사 병행하면서 좋아지신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가 이제 근골격계 문제로 증상이 발현된 분인데, 우리가 근골격계 문제라 하면 뭐 두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위 통증이 있고, 왼쪽 가슴갈비뼈 부위 통증이 있고, 위 깊숙한 곳에서 뭔가 가려움증이 느껴지신다 하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보다시피 자율신경이 많이 처져 있었고, 그래서 척추 라인 따라서 고주파 온열을 이용한 온열도수 치료를 병행하면서 초음파를 보면서 신경 부분에 최대한 근접해서 신부 자율신경 회복 주사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시피 한 달 반 정도 치료하면서 자율신경 지표들도 개선되시고, 환자 본인 표현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증상이 90% 이상 개선이 됐다. 어디 가서도 잘 낫지가 않고 위 깊숙한 곳에서 가려움증이 있고 위통증이 있었는데 그런 증상들이 대폭 개선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순환계의 문제인데, 이분은 정말 좀 얘기하고 싶은 케이스인데, 어떤 증상으로 내원하셨냐면은 속이 미습거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구역구토가 생기고, 그리고 보호자분이 모시고 오셨는데 경미한 의식자도 동반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자율신경 검사를 했는데 이제 기립경 검사에서 바로 이제 자율신경 기능저하가 관찰됐고, 호흡 자율신경 측정 검사에서도 심각한 정도의 자율신경 기능저하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해봤는데 보다시피 심각한 저나트륨 혈증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트륨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신경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부신 기능이 저하도 관찰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내분비내과로 전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원을 보내려고 하다가 물어보니까 한 달 전에 내분비내과 이미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큰 문제는 발견되진 않았대요. 뇌하수체 문제 이런 걸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런 검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그 당시도 저나트륨 혈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셔서 가고력을 듣고 우선은 입원시켜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나트륨 혈증에 대해 교정 치료를 하고, 부신 기능 저하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한 1, 2주 정도 치료를 하고 나서 증상들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셨어요. 식사도 못 하셨던 분이 식사도 잘 하시고, 의식도 많이 돌아오시고, 의식 저하도 많이 개선되시고, 그래서 퇴원할 때 자율신경 검사를 해봤더니 보다시피 아직 호흡 기능 검사에서는 좀 비정상이 나오지만 기립경 검사에서는 정상 수치가 확인됐고 건강하게 회복되셔서 퇴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혈액 검사도 잘 체크해서 이런 전해질의 문제가 없는지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계의 문제인데, 부신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흔하겠죠. 본인은 모르시더라도 과도하게 노출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은 스테로이드에 노출과 상관없이 부신 기능이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분 같은 경우는
검사상에서 보다시피 혈액 검사에서 아주 과도한 부신 기능 저하 관찰이 됐고, 그래서 온열도수 치료랑 부신 기능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면서 증상의 80% 보존돼. 그러니까 증상은 이제 불면증이 있고 다한증, 그리고 가슴 통증, 열감이 있으셨는데 그런 증상들이 80% 이상 보존이 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추적 관찰해서 부신 이 수치들이 올라간지를 봐야 되는데 좀 추후에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아까 얘기 드린 에너지 대사의 문제입니다. 주로 이제 에너지 대사 문제는 마르신 분들이 많은데, 마르신 분들은 여러 연령대랑 성별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젊은 여성분이거나 나이 드신 노인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높은 노인분이셨는데 이분도 여러 가지 자율신경 병원에 다니면 자율신경 치료 해봤는데 차도가 크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연령대가 높고 좀 마르셨다 보니까 세포기능 검사 해봤더니 세포 내 수분도 떨어져 있고 골격근량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자율신경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수액치료에 적극적으로 병행하면서 증상들이 대폭 개선되셨어요. 다른 데서 잘 낫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좀 수액치료 적극적으로 하면서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액치료 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그리고 부신기능 저하가 있어서 부신기능 저하에 대한 치료도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체중도 올라오면서 그 체중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지방은 빠지면서 골격근량이 올라가고 이제 세포 내 수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세포 기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떤 자율신경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들도 당연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근골격계 문제인데, 이게 생각보다 후두신경 자극 증상, 쉽게 얘기해서 후두신경통이 자율신경 증상이랑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후두신경통이 동반되면은 어지럼증도 동반되고 두통도 생기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내원을 하셨는데 두통이 동반돼 있고 후두신경통이 있고 어지럼증도 있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래서 이제 후두 하근 부위 눌러봤더니 누르자마자 앞통이 심한 거죠. 그리고 안구통도 동반됐고, 이제 후두신경은 이 뒤통수로 올라가는 신경인데 3차 신경이랑 연관돼서 눈도 뻐근하고 안구통도 동반돼 있어요. 이분도 전형적으로 그러셔가지고 온열도수 치료를 하면서 후두신경 차단술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부 자율신경 회복 주사도 같이 병행을 했고, 보다시피 자율신경 기능이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상들도 대부분 호전되고 자율신경 지표들도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한 게 좌측 부위가 좀 이상했어요. 좌측 부위 손등이 안 좋고, 좌측 부위 무릎이 안 좋고, 좌측 부위 발등이 저리고, 그리고 좌측 부위 길이 저림이 있고, 그리고 두통 어지럼증도 동반돼 있고,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타 병원에서 스냅피 치료를 반복했는데 어느 정도 개선은 됐는데 큰 개선이 없어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내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고주파 온열을 이용한 온열도수 치료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스냅피 치료를 할 때 초음파를 보면서 좀 신경에 최대한 붙여서 좀 치료를 하고 있어요. 스냅피 치료는 사실 초음파를 보지 않고 블라인드로 해도 되긴 되는데 초음파를 보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신경에 붙여서 약물을 주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좌측에만 이상 반응이 있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척추 신경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초음파를 보면서 심부에 정확하게 이제 신경 부위로 주사 치료를 하면서 이런 온열 치료랑 병행하면서 증상들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자율신경 기능도 아주 좋지 않으셨는데 이 두 가지 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상들도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고, 다른 데서는 좀 치료가 잘 안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 한 대여섯 번 정도 치료하면서 드라마틱 개선이 되면서 이런 자율신경 지표들도 대폭 개선된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흔쾌히 좀 인터뷰를 해주셔가지고 인터뷰 영상도 좀 첨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홈케어로 온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좀 개선이 된 케이스예요. 그 전에 그 허리 부분, 등 부분에 계속해서 스냅피를 맞았는데 그때는 그냥 선생님께서 만져보시고는 이 부분에 놓으면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어서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하셔서 2달 반 동안 거의 20회에 걸쳐서 스냅피를? 네, 스냅피를 맞았는데 처음처럼 극심한 두통이나 통증은 사라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증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2달 반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틱한 개선이나 통증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다 보니까 아 이거 심각하다, 이걸 내가 4개월 1년 더 계속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 걱정 때문에 고민하다가 우리 서울 홈케어 원장님 찾아뵙게 됐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고온열 치료 그리고 스냅피를 신경 최대한 근처까지 가서 놔주시는 그런 섬세함인 때문인지 오늘이 6회차인가 그런데 지금은 통증은 아예 없고 다만 계속 통증이 있던 부분이 제가 지금 예민해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좀 미묘하게 미세하게 약간 잔감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살짝 올라오는 느낌은 있지만 지금은 통증 자체는 거의 사라졌다. 거의 90% 이상 사라졌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아져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좀 남아있는 증상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온열 치료할 때 목 쪽이나 저 같은 경우는 삼각근 쪽에 살짝 튀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매주마다 진짜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튄다는 표현을 쓰는 게 어쨌든 안 좋은 부분이 튀는 건데 간헐적으로 튀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도 강도가 되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고 한 주, 두 주, 세 주가 더 지나면 이게 아예 안 느껴질 수도 있을 정도가 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뭐 몇 주 정도 혹은 길면 한두 달 정도 더 해서 완치에 가깝게 하면은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좀 다른 곳이랑 좀 차별점이 있다면은 치료를 할 때 고주파 온열의조 이용을 하고 주사를 놓을 때 좀 초음파를 가서 최대한 신경 부분에 좀 놓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았나.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병원을 몇 군데를 가서 여쭤봤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실제로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바쁘시고 어쨌든 이것도 사업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회전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렇게 좀 신경 써서 말씀 나누면서 대화 신경 써주신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다양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골격계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근골격계 위주로 치료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소화기 문제, 내분비의 문제, 그리고 에너지 대사의 문제, 그리고 순환계의 문제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명확한 문제가 있는데 근골격계 문제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싱 맞춰 치료해봐야 안 낫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심각한 저나트륨 혈증 있는 분, 그분한테 아무리 뭐 온열도수 치료나 뭐 신경 부위 주사를 놔도 저나트륨 혈증이 교정이 안 되면 절대 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율신경 기능자 환자를 볼 때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절대 간과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율신경 실종 환자분들은 절박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치료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의사로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또 명확한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병원에 오지 않더라도 근골격계 문제가 제일 흔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문제는 어떻게 좀 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서 자율신경을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